정준영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정준영 씨 그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 휴대폰 안에 뭐 갖가지 불법 동영상, 뭐 직접 촬영한 것 혹은 뭐 불법 다운로드한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 제목이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정준영 단톡방에서 위안부 비하 발언 나왔다. 그래서 전 사실 뭐가 의아했으냐면 비하가 의아했던 게 아니라 이들이 과연 위안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참 더 기가 차는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 성적인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여성들을 뭐 어떻게 추행했거나 폭행했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자랑처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제 한 여성을 일컬어서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도 잠자리를 했지만 그 단체 방에 있는 멤버 중에 몇 명, 그 외에 이 방에 있지도 않은 다른 남성들까지 좀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라고 어떤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위안부가 따로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비하 발언, 그러니까 비유를 여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위안부급이다라는 이런 끔찍한 비유를 한 게 이제 이 대화방 안에 나왔고요. 또 이제 인종에 관한 것, 국가에 관한 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특정 국가 여성과 이제 역시 성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냄새가 날 것 같다. 그 나라 여성을 가지고 냄새가 날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 사실 전 이걸 방송에 지금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을 뭐 이미 벗어났지만 벗어나는 정도가 좀 이 정도까지는 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안 봤으면 좋겠다 할 만큼의 내용들이 또 한 차례 나왔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또 물론 BBC지만 BBC 코리아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매체라기보다는 다른 매체에 통해서 여러 개 나왔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더 마음이 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방송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과연 방송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심적으로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노 이전에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해야만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배경에는요. 이 사람들이 오윤성 교수님 대한민국을 정말 자기네들 놀이터로 지금 생각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최소한의 의식 수준마저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나 이 가벼운 그 존재의 그 어떤 그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입으로 다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여성 차별 또는 인종 차별 또는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입에 담는 것조차가 상당히 참 이게 거북스러운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팬들에게 비춰지는 그 바깥의 모습과 그 자기들만에 있어서의 그 세계에서 여성에 대해 가지고 비하를 하고 어떤 성적으로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갖다 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약간 그 이중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나 추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떤 여성을 음식에 그 비유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성추행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양심의 그 죄책감 또는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보도도 하고 또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단체 사진 찍었던 것 좀 보여주세요. 저는요. 저 사람들이 저 때 무슨 생각하면서 저런 단체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러웠습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는 본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하나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승리란 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V가 나와요? V가 나옵니까?
최명규 원장님, 제가 정말 방송만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반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준영 씨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여성이 많은 남성과 관계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도요. 정준영 씨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관계를 갖다 가져놓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다른 여성이 관계를 많이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결국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갖다 반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반성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또 반성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네.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말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서로서로 반성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서로서로 더 이 안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것, 네. 더 지저분한 것, 더 해서 안 되는 일을 갖다 할수록 그게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이 오히려 과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네. 문제를 갖다 더 키웠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승리, 정준영 이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겠죠. 최종훈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대화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겠죠. 그런데 더 나빠요. 그런 말을 버젓이 듣고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단속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한통속인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대화방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등의 대화 기록을 최초 이 공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는 총 8명이 있었고요. 이 중 2명에서 3명이 실질적으로 이 영상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 이 중에 실질적인 영상 올린 사람이 2~3명 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보기만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더 앞서 말씀드렸죠.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 자기들끼리 마치 여성에 대해서 상품하듯이 발언하고 무슨 품평에 상품에 대한 평가라는 것처럼 발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혹시 영상은 안 올렸다 하더라도 부추기는 사람도 혹시 처벌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부추기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단체 대화방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네. 이 사람들이 나눈 대화는 그 중에서 이런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 나눈 대화가 그냥 평범한 대화 중에서 일부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소개한 굉장히 저급한 표현들도 많이 표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시적으로 이 대화방에서 이런 식의 그 영상을 올리고 대화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게 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여성을 이렇게 어떤 성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서 네. 자신들끼리 연대감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쟤도 이런 거 저 불법적에서 올리는 거고 얘도 수시로 올리는 거고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야, 나 지금 누구와 예를 들면 같이 자고 있어. 올려봐. 네. 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올려라가 아니라 찍어서 올리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분위기상을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2~3명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올린 거 저희는 보기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단체 대화방의 분위기가 전부 다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올려라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공익 제보를 한 방정현 변호사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단톡방 내용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그런 얘기도 해요. 이른바 정준영의 황금폰 속에 강제 성폭행 이거는 뭐 어휘가 중복된 거 성폭행 자체가 강제니까 성폭행 추정 자료 10건이 있다는데 그게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해 10건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게 이 사진과 영상만으로 이게 경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진과 영상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실제 강제 성폭행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들이 저 자료를 보고
아, 저게 나야?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약물 같은 걸 사용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 네. 변호사가 네. 이 피해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그 일부 인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정식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사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임방글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떻게 보면 정준영 씨 때문이었다 이런 말도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준영 씨 때문이고요. 이게 그 외의 사람들은 정준영 씨 덕분에 이 사건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네. 이 가수 승리 씨가 자, 단톡방을 없애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톡방을 없애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단체 대화방에서 모두가 나가면 전부 다 그 방에서 나가면 그 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왜 이렇게 없애느냐? 이 그 통신사가 이 모든 대화를 보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멤버가 그 단체 대화방을 다 나갈 경우에는 이 복구가 나중에 불가능하대요. 대화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기 멤버들이 전부 다 단체 대화방을 나오면 지금까지 나눴던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들이 모두 기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승리 씨의 제안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나갔는데 네. 이 정준현 씨만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 근데 정준현 씨 핸드폰에 있는 그 기록들이 모두 복구가 돼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정준현 씨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단체 대화방 이 멤버들 입장에서는 정준현 씨 때문에 자신들의 이 범행이 다 발각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왜 나가라는 승리의 지시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카톡에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간직해놓고 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범죄자들이 튀어 그랬을 때 튀지 않고 꼭 이렇게 남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승리가 지시를 했잖아요. 네. 네가 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딴짓하다가 부주의해서 남들 다 저기 갔는데 혼자만 여기 남는 경우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것도 그날 전부 다 방폭을 지시하면 방폭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딴짓하다가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부주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충동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승리 씨에 대한 어떤 나를 무시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본인한테 소중하다는 표현은 안 좋죠. 네.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아있다가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게 이런 몹쓸 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승리라는 사람은 2달 만에 한 번 꼴로 방폭, 이른바 단톡방을 해체하는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볼 때에도 뭔가 문제될 만한 내용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승리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제 입장을 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승리라는 사람은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 지난 2일 날에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이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일단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본인은 당시에는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승리라는 사람이 성매매 대가로 여성들에게 돈을 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승리 씨가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대가성으로 어떤 금품이나 돈을 준 적이 없고 심지어 여행 경비를 모든 게스트들에게 다 줬을 때 이 여성들도 그냥 손님처럼 줬다라는 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 아하. 일단 2017년 12월 승리 씨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필리핀 섬에서 일어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초청이 됐고 버닝썬 직전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접대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들 8명을 함께 데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접대가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근데 이 같이 갔던 여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경찰 조사 결과 그곳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아하. 그 진술 확보를 한 상태고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정말 좋아서 했는지 아니면 대가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리 씨가 아니라 승리 씨 측근의 종업원들이 이 이후에 이 사건 필리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잠자리를 했다는 그 여성들에게 돈을 보낸 정황이 경찰한테 잡힌 아하.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네. 이건 매매다라고 경찰이 단정지을 수 있는 이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오윤성 교수님 돈이 건네진 금융거래 기록은 확보했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이 보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강남 그 유흥업소에 있는 그 여자 종업원 이 8명은 네.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관계였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승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사실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여행 경비도 전부 다 내가 다 부담을 했다. 네.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계좌로 넣어준 돈 같은 걸 보니까 이게 비행기표 값이라든가 하는 이 여행 경비로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액수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여행 경비의 어떤 수준을 좀 넘어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은 이거는 여행 경비를 뭐 이렇게 그 승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좀 대신 대준 것이 아니라 네. 성매매의 대가로 볼 만한 그런 그 액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이 승리가 다른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다 전부 다 돈을 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팔라완에서 있었던 이 생일 파티에 있어서의 이러한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이 출처를 캐는데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 혐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경찰이 볼 때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성매매 알선이죠. 네. 지금 그 팔라완에서 있었던 그 승리 씨의 그 생일 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는 혐의가 하나 지금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거자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네.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승리 씨가 이런 성매매 알선으로만 사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하. 팔라완 여행 때, 즉 팔라완 생일 파티 때 굉장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참가자들의 여행 경비 다 대줬죠. 네.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숙박업소 비용이며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그럼 또 어떻게 조달했을까? 한 5억, 6억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은 또 이제 횡령 혐의들이 업무상 횡령 이야기들도 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미 본인이 인정을 했던 뭐 식품위생법 위반도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데 어느 정도 또 관여됐는지 혐의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함께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요. 6월까지는 일단 군 입대가 한 차례 연기됐어요. 그런데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승희라는 사람은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아직 단정하진 않을게요.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다 경찰에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 입영 연기 된다 하더라도 또 한 차례 연기해서 계속해서 지금 캐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가 캐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 여론이 승리라는 사람한테 주목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